오랜만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바이의 정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분위기를 조금 제 나름대로 바꿔봤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는 관계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남미를 살짝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파타고니아, 칠레, 토레스 델 파인의 일명 불타는 고구마라고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금 그림 이렇게 대리미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물 흐르는 가운데 그 바위 형성을 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바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 위치는 우측 남미 지도 보이시죠? 그 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토레스 델 파인의 그 근처에 있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적도가 있고 에콰도르 수도 키토 쪽에서도 쭉 적도선을 보여주고 있고, 적도보다는 한참 끝쪽 밑에 아래에 있는 남반구 쪽이 되겠습니다. 자, 저 바위가 어떻게 깎일 수 있는지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 모양은 유선형 바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선형으로 이렇게 깎여 나갔기 때문에 유선형 침식이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하고, 저 바위 형성이 비바람으로 깎일 수 있을까? 또 오랜 세월 지나면 우연히 저렇게 깎여질 수 있을까? 지금 일반 진화론 지질학자들은 비바람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깎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난다고 저렇게 깎여질 리가 없습니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것에 대한 반론과 또 저렇게 깎일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물의 흐름 방향이 노란색 화살표 일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쫙 물이 흘러간다면 지금 상태에선 저렇게 유선형으로 깎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수위가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저 수위로 물이 흘러가도 위에가 저렇게 깎일 리가 없겠죠. 자, 물이 저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간다면 지금 이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이 우측은 압력이 받게 됩니다. 압력을 받게 되고, 또 그 압력을 피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피해서 나가는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쭉 그 압력을 피해서 나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대신에 압력은 저하되고 속도는 높아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이 이 바위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바위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피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의 폭이 좁아지니까
속도는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되겠고, 속도가 높아지면 압력은 떨어지게 되겠고, 압력이 떨어지면 캐비테이션이 형성됩니다. 캐비테이션이 형성되면서 깎여 나간 홍수의 쇠설물들과 함께 이 바위를 마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피토 간의 압력과 유속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V1에서 V2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면 이 관에서 압력을 받아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위에 차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이 피토 관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간 수위가 바로 차압이면서 유속과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피토관으로 압력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수위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유속을 역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유속을 알면 유량을 알 수 있겠죠. 자, 유체의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을 한번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체 유속과 압력 저하, 베르누이 정리를 실제로 실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이컵 사이에 바람을 휙 부니까 유속이 빨라지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떨어지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후락 공기가 모여지면서 종이컵이 둘이 충돌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캐비테이션 현상을 무엇인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이제 비행기처럼 이 유선형의 어떤 고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유체가 그것을 빠르게 가게 되면 앞쪽에서는 압력이 높아지고 뒤쪽에서는 속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중에서는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가 기포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포로 인해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상에서 기계 펌프라든지 배가 움직일 때 프로펠러가 돌 때라든지 모터보트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이러한 기포가 형성돼서 뒤에 물거품이 쫙 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압력이 약 350kg/제곱센티미터, 상당히 고압의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의 프로펠러 같은 거나 또 펌프의 임펠러 같은 경우는 다 부식이 되고 구멍이 뻥뻥 뚫리고 깨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왼쪽 그림 LPG 프로판가스 통이 있는데요. 저것의 압력은 보통 약 10kg/제곱센티미터의 압력입니다. 저것을 바로 이제 고압가스라고 하는데요. 저거 압력의 35배의 압력이 캐비테이션 압력입니다. 좀 프로판가스가 폭발했을 경우에 위력을 여러분들 상상되시죠? 그거의 35배의 압력이 캐비테이션 현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오랫동안 다뤄왔는데, 펌프를 작동하다가 캐비테이션 일어나게 되면 펌프의 파이프가 빠져나간다든지 파열된다든지 뭐 이 체크 밸브가 깨져나간다든지 두꺼운 주물로 만든 그런 철판들이 아주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인데, 이것은 공기 중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수중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앞쪽에서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또 뒤쪽에서는 압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 이때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가 다시 증발해서 충격을 준다는 거. 이 충격이 바로 캐비테이션이다. 캐비테이션은 압력이 350kg/제곱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충격을 가한다. 이런 것이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행기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비행기에서 캐비테이션이 일어날까요? 비행기에서는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현상은 비행기 날개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양력에 의해서 양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현상, 이게 공기 중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비행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수중에서만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를 때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현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저게 물과 가까이 있었으니까 언젠간 뭐 물이 조금 큰 홍수 졌을 때 저게 깎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또 진화론자들은 또 오랜 세월 저게 물이 지나가면서 깎여서 파져나갔다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속도로는 캐비테이션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빠른 속도라야만 일어나고 언젠가 저곳에 물이 완벽하게 잠긴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저 파타고니아는 해발 고도가 3,000에서 3,500m의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저 바위가 깎여 나갈 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 바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설악산 공룡능선이 되겠습니다. 공룡능선의 해발 고도는 1200고지에 있습니다. 1200에서 1700고지 이 정도 높이에 있는 곳인데 저곳에도 유선형 바위로 깎여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전혀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 바위를 보시면 언젠간 저 곳에 물이 빠른 속도로 어떻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다.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 중국 장각에 유명한 곳인데요.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를 촬영한 곳으로 또 더욱더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도 역시 유선형으로 바위가 깎여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저것이 밑에서 위로 융기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융기된 것이 아니고 물이 이렇게 이 속도로 이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흘러간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흘러가서 저것이 캐비테이션 현상과 쇠설물들과 함께 깎아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창세기 7장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라고 이렇게 천하의 지구상의 모든 가장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은 다 물로 덮였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물들이 지금
세 곳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저 유선형 바위 침식은 비바람으로는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형성되지 않는다. 비바람으로 유선형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설명드렸죠.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유선형 바위는 홍수에 물에 잠겼었다. 언젠가는 물에 잠겨서 빠른 속도로 그곳을 물이 통과됐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물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대홍수 침식에 의하지 않고는 저런 높은 산의 유선형 바위는 형성될 수 없으므로 전 지구가 물에 완벽하게 잠겨서 빠른 속도로 물이 지나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하셔서 다음 방송에 또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